꿀주먹입니다. 포지션 진입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차트 분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동, 하모닉, ICT, 작도, 매물대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진입은 그냥 뭐 버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차트 분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손절 로스를 잡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내 손절 로스를 치고 내가 보던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손절 로스를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로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찍었고 차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영상들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런 영상을 보고 실제 매매 적용도 해봤지만 막상 진입했을 때는 항상 물리면서 매매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작도도 딱딱 맞게 했는데 변곡을 기대하고 들어간 구간에서 변곡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내리거나 더 올랐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차트는 수렴이 길고 발산이 짧기 때문에 아마 1번처럼 했었을 때는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계속 오르네 하고 이제 이런 데서 추격롱을 타면 좀 내리꼽고 가끔 이제 이런 거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횡보가 좀 더 길고 발산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우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숏, 많이 내렸는데 그때 롱. 이런 매매도 기준점이 없으면은 이 매매가 메인이면은 한계가 명확한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순환매 같은 방식은 한계점이 명확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작도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에 맞게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을 했어요. 여기의 상승 추세를 지켜준다면 그래도 뭐 한 이런 데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 이상 수익을 줄 때 저도 익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한 만큼 이 추세가 깨졌을 때 깨지는 게 어느 정도 확정시 됐을 때 전 여기서 돌파숏을 탔어요. 수익 중이었던 롱 포지션을 본절로 끝내고 그 포지션을 숏으로 스위칭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 구간까지 좀 눌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수익 실현을 지금 거의 80% 가까이 하고 또 지켜보고 있는데 다음 타점을 순환매를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깨졌는데 롱을 보니까 초반에 배워서 익히기에는 좋은 기술인데 고점이 너무 낮은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작도 매매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작도 매매는 보이지 않는 추세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단타쟁이니까 뭐 2%, 3% 움직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단타를 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 뷰나 장기 뷰를 그거에 너무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도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갔다가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 고점을 거의 위협하는 반등 이후에 내리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기는 짜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컨펌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매매를 합니다. 여기에 표기한 2번 같은 실수를 거의 하지는 않는데 이 2번 같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도를 좀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작도를 하시게 되면 2번과 같은 실수는 거의 하지 않으실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작도에 자신감이 좀 있으실 때 나오는 실수예요. 시황 영상에서도 쉐어를 했던 채널인데 이 채널 기준으로 여기서 바로 롱 이런 전략을 저는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 채널은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사실 여기의 하단, 여기의 상단을 봤을 때 중단에서의 지지 저항, 그리고 마지막 내릴 때도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눌림이 나왔어요.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을 매집하면서 가야지와 스팟에서 크게 들어가지는 다릅니다. 이 작도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롱을 1차 진입하고 내 최대 손실을 이렇게 두 개를 셋업하고 1차 혹은 분할로 진입해서 매집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채널을 기준으로 이 스팟에서 바로 롱을 좀 크게 들어가는 전략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이쁘게 지켜주는 채널에서는 트랩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메인 이유이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간 채널보다 더 큰 추세가 있잖아요. 더 큰 추세라고 하면은 이런 대형 상승 추세 혹은 상승 채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깨지고 나서 올라오면은 좀 다시 리테스트 숏을 좀 더 볼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도 바로 롱을 들어가는 전략이 여기에서와 유사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왜냐면 또 여러 가지 진입해 볼 만한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걸 다 찍어보진 않았는데, 네, 공교롭게 여기에서도 뭐 한 0.5 부근이긴 하네요. 이 전체 상승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자리 스팟에서 작도 하나 가지고 크게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시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딱 봐도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이 구간보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내리거나 올랐을 때 매매 셋업을 짜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확률적으로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롱이거나 숏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2분의 1이죠. 롱, 숏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숏이고 여기서 롱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산이 들어가지면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전부 기회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팅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 모든 구간에서의 상승분과 하락분을 다 먹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르거나 내릴 확률은 2분의 1.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내리거나 오를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 채널은 이 채널보단 작죠. 더 큰 작도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만일 못한다면 차라리 이 구간에서 기회비용을 소진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를 최대 손실로 잡고 여기에서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확률 싸움을 한 거니까 본인이.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여기까지 기다린 사람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혹은 이 구간을 이렇게 거의 훼손하는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매집을 한다면 이런 구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채널을 1차, 뭐 여기 2차, 여기 3차 들어가고, 뭐 제가 말했던 대로 막 이런 데나 이런 데를 깨면은 깔끔하게 손절. 그러면은 또 다른 자리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가장 유리한 방법은 지금 구간에서 올랐을 때 숏, 내렸을 때 롱을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롱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가. 그럼 사실 좀 되게 씁쓸하잖아요. 이렇게 작도까지 다 해놓고 내가 이 구간을 준비까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차트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오르거나 혹은 그러더라도 뭔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점인 게 컨펌이 난다는 거는 여기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피보나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피보나치는 단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명확한 그런 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가겠죠. 뭐 382 0.5, 그러니까 0.5까지 가면은 그냥 가는 거고, 382 뭐 236 이렇게 갔다가 이 0.13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이 0 혹은 이런 구간을 스탑으로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면 여기 최저점 내가 진입하는 시점으로 했을 때 나는 손절을 한 2% 정도로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갔으면은 쭉 내렸던 자리까지는 회귀할 확률이 높다 라고 베팅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또 해볼 만해요. 그리고 또 하필 이 구간이 피보나치의 0.5이기도 하지만 이 살구색 채널의 중단 그리고 큰 채널의 중단이기도 하죠. 아까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점이 컨펌이 난다는 건. 왜냐면은 오르기 위해선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매 셋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깨져서 여기까지 만일 내리면은 이 구간까지 거의 눌림이 나오면은 왜 여기서 바로 롱을 안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오른다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전략을 또 취하는 겁니다. 대충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똑같은 걸 두 번 하니까 여기 내려와. 근데 여기가 흔히 말해서 끝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그럼 지켜주겠네.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면 여기를 손절로스로 딱 잡고 진입하면은 좀 홀딩을 길게 해볼 수 있겠다. 손익이 또 길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충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근데 초보이신 분들은 이 설명도 너무 어렵거나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60일 선이에요. 작도 다 지우고 내가 롱을 볼 거예요. 근데 저기 이것과 이것의 이격이 너무 크죠 지금. 물론 이동평균선은 그려질 때와 그려지고 나서의 뷰가 다른데 여기서 지금 진입하려고 해도 지금 여기서 롱을 보는 게 좀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보는 게 낫죠. 눌림이 나왔을 때 롱.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여기서 올라내려 돌파 그거보다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롱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이동평균선의 기준점이 있다면. 물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좀 아까 제가 말한 순환매처럼 고점이 너무 낮은데 서브로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평균선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숏 너무 보고 싶은데 계속 내리 꼽는 거 보니까 이거 숏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면 여기나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숏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이동평균선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무슨 가중 이동평균선을 써야 된다 이것저것 이평. 근데 제가 다 써봤는데 잘 맞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SMA 심플 이평을 쓰시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거나 혹은 좀 내가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너무 낮은 프레임이면은 조금 쓰기가 힘들고 최소 1시간봉 20, 60, 100, 200 이렇게 쓰는데 타점과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기준으로 썼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평을 본인이 숫자를 넣어가면서 세팅을 해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진짜 좋은 거는 사람들이 그냥 가르쳐줄 리가 없어요. 본인이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야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게 또 있어요. 피보나치,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이 모든 것들도 단일로 사용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브나 한 번씩 보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롱을 너무 타고 싶은데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찢어지고 오므러지고 이런 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 리플레이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가는 여기서 숏을 보는 전략인데 그런 거보다 그냥 추세를 따라서 추세 추종이 쉬우니까 이 볼밴을 타고 올라가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 롱을 좀 준비해야겠다 라고 이제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들어갔겠죠 포지션이. 그리고 내 손절은 이런 구간을 미리 셋업을 해놔야겠죠. 그 매매가 손절로 끝나더라도 볼린저 밴드 기준점으로만 들어갔다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한 스팟에서의 타점은 나오죠. 여기 끝까지는 못 먹었겠지만 한 이런 고점 기준으로는 물량을 거의 많이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볼린저 밴드가 또 좁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지켜보고 또 다른 자리 기다리는 거죠. 좀 해볼 만한 자리. 뚫고 가면 이제 그 추세 터지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그럼 숏은 어떻게 해야 되냐? 뒤집어서 생각하면 똑같은데 되는 구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여기서 지금 막히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리플레이를 다시, 지금 너무 숏을 본인은 들어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롱 막 이거는 좀 공격적이니까 추세가 좀 하방으로 꺾였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오면은 숏을 진입하고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를 최대 손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할로 진입을 하면 되니까. 한번 뭐 보면은 이미 결과가 나온 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막 들어가서 벌 수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고 들어갈 때 막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거 뭐 코인에서만 되냐? 주식도 똑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가 여기 분출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하단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볼린저 밴드 원리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매물대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를 지켜줄 거야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팟에서 한 타점은 나온다 익절을 하면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진입을 하면 여기를 깨면 손절로 셋업을 미리 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이런 구간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60일 이평을 타고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차라리 이런 데가 오면 분할로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오르고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쯤에서 한번 받아보고 뭐 이런 데를 손절, 아니면 이런 데를 손절, 아니면 나는 주식이고 가치 투자니까 또 일봉 60일선에서 계속 분할로 모아봐야지도 가능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 올라탔어. 여기서 뭐 1차 분할 매집,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여기서 2차 분할 매집, 그리고 이제 이 평이 뭐 어떻게 펴지거나 꺾이거나 뭐 그런 뷰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아요. 추세를 지지받는 이 평이 나오면 거기서 또 매집. 그냥 펴지면은 이제 그거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현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선물은 이제 레버리지 그 스팟에서 승부를 보는 거고, 현물로 하시는 분들은 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 로스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절 로스는 그냥 손절 로스가 아니라 합리적인 손절 로스를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서 매매를 하고 뭐 순환매하고 물타기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99%가 손절 로스를 못 걸어서 못 벌고 계실 확률이 높지만, 진입도 힘드신 분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막 들어가지는 않는 거다라고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추세선 뭐 채널 이런 것들 촬영했던 영상들이 2년 정도 됐거든요. 리플레이로 여기에서는 이 구간만 기다릴 것 같다, 이 구간만 기다릴 것 같다라는 영상들을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막 기계적으로 막 찍을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촬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